네,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조건이 이제 명제에서 거의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이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써있는 건 명제 P가 참일 때,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이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말을 하고,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번에는 한 줄 화살표에서 두 줄 화살표로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면, 자, P는 Q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P에서 나오는 조건은 Q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필요 조건은 뭐겠어요, 그럼? 자, Q는 P가 되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라지 P가 라지 Q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돼 버리는 거니까. 이는 P가 Q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스몰 p는 스몰 q이기에 충분하다. 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Q가 P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Q가 더 크잖아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Q가 P보다 크고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Q의 바깥에 있는 놈들이 다시 P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즉, 다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앞에서는 한 줄 화살표에서 두 줄 화살표로 표현이 된다. 왜? 언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만. 다시 얘기하면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면, 자, P면 Q이다가 충분 조건, 즉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이렇게 읽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이게 부분집합이 되는 게 성립하고, 반대로 역으로 또 역이 되는 거죠.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조건을 합친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둘 다 만족시킬 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환관계로 하면 이것도 만족하고, 자, 라지 Q도 라지 P의 부분집합이 되고, 이 두 개 만족시킬 때 우리 뭐라고 했어요? P 이퀄 Q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P 이퀄 Q,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아질 때 이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왜? 필요 조건인 동시에, 필요 충분 조건이고, 이는 필요 조건인 동시에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니까 이제 그 단어를 합쳐서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반대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Q는 아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었다. 이번에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두 줄 화살표를 양쪽으로 방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화살표 해주면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자,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라지 P 이퀄 라지 Q가 성립하고요. 반대로 라지 P 이퀄 라지 Q가 성립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집합의 이제 포함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무조건 라지 P 이퀄 라지 Q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충분 조건일 때는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되는구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예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렇게 끊어야겠네요.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4x,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자, 그럼 이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필요 조건이래요. 즉, 얘를 우리가 P라고 할까요? P이면 Q이다로 된다면, 자, 지금 P이면 Q이다가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의 역은 충분 조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Q이면 P이다는 충분 조건이 되겠네.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 조건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Q이면 P다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즉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4, x 3. 자, 이 부등식은 그냥 이제 집합기호로 쓸게요. 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돼야 되니까 자,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올 테고, 자 반대로 자 이 명제, 자 x가 b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싶대요. 이번엔 충분 조건. 자 그럼 이번에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자 주어진 부등식이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충분 조건이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2는 3보다 작으니까 상관이 없고, 자 이번 b하고 마이너스 4의 관계를 한번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겠죠. 커야 이 주어진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하고요. 지금 단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m, 자 a의 범위 알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정수 b의 최대값을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죠? 그럼 그때 정수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이라 하면 m 플러스 n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스몰 p, 조건 스몰 p, 조건 스몰 q가 있을 때, 자 p는 q이기 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싶대요. 이 말은 뭐예요? 조건 p의 범위랑 조건 q의 범위랑 같아야 된다. 즉 라지 p와 라지 q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자 지금 p는 지금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죠. 5x 플러스 a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q는 바로 나와 있네요. q는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b가 되고 싶대요. 즉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q에 나와 있는 두 근과 서로 같아야겠죠. 따라서 자 x에다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x가 마이너스 4일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4, 4,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a는 0이니까 a는 4가 나오네요. 그리고 a가 4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이퀄 0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4죠. 자, q에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b인데 마이너스 4는 여기 존재하니까 b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냥 a, b 값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